방금 잠시 감상한 12 몽키즈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개봉했는데요.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야 다시 봤는데 혹시 개봉 당시 이 영화의 분위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영화가 거의 27년 전에는 꽤 불친절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중간에 그래서 좀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시 전에 다시 봤는데 테리 길리암 감독님한테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영화를 한다는 사람이 졸았다는 게 되게 죄송하고 80년대 블레이드 러너였다면 90년대는 12 몽키즈였던 것 같은데 잘 만든 영화들은 좀 시대를 앞서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10살이었더라고요. 네, 영화는 당연히 못 봤고 약간 요즘 영화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쵸. 네, 이게 정말 맞아요, 옛날 맞아요. 영화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자, 이 영화의 큰 스토리를 보면요. You were sent back to make some very important observations. 제임스가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해서 2035년에서 1996년으로 시간 여행을 한다는 설정이었는데요. Just want access to the pure virus. Virus? Yes, for the future. I need to know where it is and exactly what it is. 만약에 진짜 영화처럼 과거로 갈 수가 있다면 네. 신성록 씨는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 네. 예, 미리 다 알아차리고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미리 딱 만들었으면 우리가 한 2, 3년 힘들었잖아요. 네. 좀 그런 시간들을 좀 없이 편하게 보낼 수 있었지 않을까. 어떻게 인류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주식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투자에 실패하셨나요? 아니, 제가 너무 초라해지고. 지금. 네. 저는 신성록 씨에게 한 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도 영화를 보고 영화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원작이 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라제테라는 옛날 영화인데 이게 영화 12 몽키즈로 나온 다음에 또 드라마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프랑스 유명 사진작가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크리스 마르케가 1962년에 만든 28분 분량의 영화예요. 그래서 단 한 씬을 제외하고 전부 흑백 사진과 나레이션에 배합된 일종의 실험 영화였어요, 사실. 모티브는 다 있어요. 인류 문명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다 지하에 살고 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차출해서 시간 여행을 시키는 그런 모티브는 다 살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오프닝 크레딧에도 원작 단편의 크레딧을 표시해줬고 시간 여행 영화는 미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른데 백투더 퓨처를 보면 미래의 최첨단 기계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그 상상력을 자극시키잖아요. 그런데 12 몽키즈는 볼거리보다는 좀 쓸쓸하면서 세계말적인 분위기도 나고 좀 그렇게 미래의 세계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터리하다 못해 살짝 좀 산만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좀 맞아요, 있긴 맞아요.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이 만들어지던 이 1990년대에는 이른바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종말 이후의 세상을 소재로 삼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작품이 이제 이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디스토피아를 이 작품은 굉장히 좀 시각적으로 잘 표현을 해내면서 이 테리 길리엄 감독 어떤 특유의 어떤 그 비주얼 감각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사실 테리 길리엄 감독이 그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다양한 정말 그 독창적인 세계를 보고 있으면은 지금도 뭐 정말 그 옛날 작품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죠. 사실 영화 중간까지 이게 뭐지? 갑자기 또 이건 뭐야?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를 되게 혼란스럽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 꼭 끝까지 봐야만 하는 영화죠. 맞아요. 영화 처음 부분에서 제임스가 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사람은 없고 동물원처럼 동물들이 있는데 그것도 보다 보면 다 이유가 나오잖아요. 영화 내내 영화를 끝까지 보게 하는 복선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에 이제 이런 코드들을 떡밥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예, 네. 떡밥을 뿌린다. 네. 그리고 이제 떡밥을 뿌렸는데 회수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불편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 영화는 그런 부분을 다 회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사실 그 첨단의 시대에 타임머신을 실수로 잘못 보내잖아요. Just in case. Mr. Cole, my name is Catherine Rayleigh. I'm a psychiatrist. But I do 그거는 이제 know- 여주인공 So I- 캐서린과의 어떤 만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였던 것 같고 Prison, James.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또 한 번 잘못 보내가지고
1차 대전이 프랑스에서 전쟁하고 있을 때 잘못 보내지잖아요. 근데 제임스가 총알을 맞고 그 총알이 1920년대 총알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서 I got a ballistics report here on my desk, and it says the bullet you claim you removed from Mr. Cole's thigh. And all indications are it was fired sometime prior to 1920s. 그런 것들이 되게 시간 여행자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떡밥들이었죠, 사실. 스포가 될까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영화 속에서 제임스가 꾸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신다면 영화를 더 재미있고 깊게 감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아직 영화를 못 본 시청자분들을 위한 떡밥을 저희가 이렇게 뿌렸으니까요. 회수하시면서 보는 재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를 꼽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프리를 연기한 그 배우 브래드 피트 나오는 장면,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제임스에게 얘기하다가 혼자 흥분해서 자는 사람들 다 깨우고 결국에는 끌려나가잖아요. 연기가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 연기를 보셨나요? 얼굴을 보셨나요? 가장 먼저는 네. 브래드 피트네, 잘생겼네, 여전히 네. 그 당시에도 이 영화가 우리를 본 사람 중에 브래드 피트 연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어요. 그 전에도 그런 연기를 했었나요? 아니죠. 처음 했던 거죠? 거의 완전한 이거는? 변신이었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멋진 진짜 뭐 카리스마 있고 멋진 어떤 그런 미남 주인공을 네. 연기하는 그런 배우였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괴상한 행동, 뭐 아버지와 박사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온갖 이상한 이런 것들을 브래드 피트가 템플 대학의 정신병원에서 몇 주 동안 되게 연구를 했다고 해요. When I was 그래서 institutionalized, my brain 되게 진짜 도전을 했다고 생각해요. guise of mental health. Mock me, my friend. 난 성룡님이 그래서 이 연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야, 이거는 거의 안무가가 이 장면을 짜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되게 넓은 공간에서 많은 배우들이 합을 맞춰야 되고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약간 뮤지컬 같잖아요, 그 네. 시퀀스가. 뭔가 잡으려고 하는데 사람들 들어주고 뭐 하는 것들 자체가 그런 게 진짜 안무가가 이 장면을 짜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되게 세밀하고 그냥 브래드 피트 연기는 사실 보다 보면은 참 제스처들을 잘 써요. 어쩜 저렇게 제스처를 잘 쓸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스처가 너무 많고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니까 아 저거는 다 계산된 연습을 수도 없이 해가지고 자기 거의 이제 몸에 벤 채로 나오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저도 모티베이션 받아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와,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저는 혼자서 그럼 얼굴만 보고 근데 사실 이 영화의 제프리 고인스 캐릭터를 생각하면은 태진님만 거기서 숨겨진 모습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찐팬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브래드 피트가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사실 그 당시에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그리고 가을의 전설이라는 작품으로 큰 맞아요.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가장 달라진 점은 머리를 짧게 잘랐다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 와 브래드 피트가 장발을 포기했구나. 정말 이 작품 하나로 자신의 연기를 인정받고 맞아요. 싶은 마음이 약간 크구나. 무슨 그런 미국 생각이 테리우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영화를 보고 브래드 피트의 연기에 관객도 놀랐지만 테리 길리암 감독님도 뭐 현장에서 많이 놀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말수도 적고 뭐 내성적인 편이었다고 하는데 슛이 들어가자마자 이제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그 완전 광기 어린 대폭주하는 어떤 그런 연기를 보여줘서 그럴 때 사실 감독들이 모험을 하려고 생각했다가 기쁠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었죠, 68회. 그리고 골든글러브에서는 나무조연상을 받았죠, 사실. 아카데미를 못 받았죠. 그러면 그때 누가 받은 건가요?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받은 사람은 바로 유주얼 서스펙트의 케빈 스페이시. 사실 누가 받았는지 이렇게 형 알게 죄송한데 되면 형 저 빵 형 죄송한데 이거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구나. 유주얼 서스펙트는 예.
아니 근데 우리가 너무 브래드 핏 얘기만 많이 했는데 네. 영화에 브래드 피트 말고 연기력을 뽐낸 배우가 또 있습니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액션 배우 브루스 윌리스. 시간 여행자 제임스 역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브루스 윌리스는 사실은 그 당시에 몸값이 천정부지에 있던 정말 최고의 탑스타 중에 탑스타였거든요. 그런데도 뭔가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캐릭터가 그때 자신이 추구하던 어떤 연기의 방향, 비전하고 잘 맞다 보니까 자신의 그 원래 받던 개런티를 확 낮춰서 이 작품에 출연하게 된 거죠. 집요하고 그리고 또 미묘한 감정 연기까지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면서 테리 길리엄 감독이 다이아드의 어떤 존 맥클레인 형사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우려를 했다가 굉장히 이제 반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화 속에서 몇몇 액션 장면들이 있거든요. 사실 처음 연기할 때는 너무 제대로 잘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해본 느낌 해본 아니까. 그 느낌 아니까. 네. 근데 테리 길리엄 감독이 그럴 때마다 이거 다이아드 아닙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장면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이제 과거로 와가지고 거기 신경 안정제 같은 걸 이제 취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수그려갖고 침 흘리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 그거 침을 그렇게 연기하기가 쉽지가 않고 와 이거 브루스 윌리스가 진짜 이번에 이 갈았구나. 내가 생각한 브루스 윌리스의 연기하는 이미지와 그 장면은 너무 달라서 전 진짜 되게 충격받았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연약한 느낌을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Wonderful air. 자, 이번에는요, 리플레이를 하며 알아낸 이건 몰랐지를 풀어볼 건데요. 12 몽키즈엔 어떤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12 몽키즈 촬영을 하면서 정말 한 장면을 하루 종일 촬영한 컷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촬영한. 제작자가 싫어할 텐데. 아니 종일 촬영할 정도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일 수도 있고 사실 뭐 저희 배우들끼리만 하는 거지만 감독님이 꽂히시면은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그거를 집요하게 계속 찍으실 때가 있거든요. 예. 굉장히 좀 찔리네요. 아니 어떤 장면인가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극 중에서 제임스가 그 옷을 다 그 탈의를 한 상태에서 이 피를 뽑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익스트림 롱쇼트로 잡은 장면인데요. 그때 그 오른쪽 아래에 햄스터가 살짝 보여요. 그 장면을 영화에 꼭 삽입하고 싶어서 테리 길리엄 감독이 그 장면을 제대로 촬영하기 위해서 계속 하루 종일 촬영을 했다고 하죠. 햄스터. 예, 그 햄스터가 돌아가는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햄스터가 사실 제작진의 말을 들어주진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또 칭찬하는 특히 윤태진 님이 좋아하는 브래드 피트와 관련된 비하인드도 있다고 해요. 뭔가요? 빨리 얘기해 주시지. 극 중에 이제 브래드 피트가 맡았던 제프리 고인스라는 캐릭터 성격을 보여주는 막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그 왜 되게 대폭주하는 막 씬 네. 있잖아요. 이 장면들을 브래드 피트가 잘 할지 테리 길리엄 감독도 굉장히 걱정을 해가지고 스피치 코치까지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브래드 피트가 그 결핍을 계속 그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담배를 일부러 못 피게 했다는 어떤 뭐 소문도 있었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 혹시 이번에도 이건 몰랐지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네. 태진 씨보다는 한 발 앞서가기 위해서 늘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 지난주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임스가 영화 내내 그토록 애타게 찾던 12 몽키즈 로고와 관련된 비하인드입니다. 이 로고도 원작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반복되는 로고 디자인과 회전하는 지구 위에 원숭이가 등장하는 12 몽키즈 타이틀 시퀀스의 로고 디자인은 1898년 샘 로이드에 의해 만들어진 Get Over the Earth라는 퍼즐에서 가져온 거라고 합니다. 영화 12 몽키즈 M차 관람해야만 하는 이유. 이 영화는 백투더퓨처의 뒤를 잇는 시간여행 스릴러물인데요. 모든 장면이 영화의 복선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깨알 같은 떡밥 회수 같이 해보시죠. 브루스 윌리스는 영화 출연을 위해 몸값을 낮추기도 했고요. 브래드 피트의 미친 연기에 감독은 반했지만 아쉽게도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은 케빈 스페이시의 목이었다네요. 영화 12 몽키즈 속 이건 몰랐지. 감독은요, 한 장면을 종일 촬영하기도 했고요. 브래드 피트에게 스피치 코치를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12 몽키즈 로고에는 원작이 따로 있는데요. 퍼즐 Get Over the Earth에서 왔습니다. 네, 다음 리플레이할 영화는 뭘지 기대해보면서 비디오 리플레이!